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선거철에 어김없이 등장한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의 득과 실은 뭔지, 도대체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변비행에서 냉정하고도 냉철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룩합니다. 자, 오늘이 6월 2일입니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한 핫 이슈였는데요. 개항 의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지금은 이제 당선자죠. 이재명 의원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하겠다,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밝히면서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지방선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까 했었는데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혹은 비판할 수가 있어서 안 먹어도 될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오늘 6월 2일에 콘텐츠를 이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김없이 등장한 김포공항 이전 문제. 매 선거 때마다 있었어요. 대선 때도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어떤 공약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놨다. 이게 사실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공항은 정말 정치적으로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용이 됩니다. 심심하면 공항 짓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나라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끔은 마음이 아픈데, 선거 직전에 이 문제가 딱 드러나면서 항공업계는 물론이고 이 부동산 업계도 막 들썩이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이 논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통합시켜서 인천공항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김포공항 자리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뱅이서는 하나하나씩 좀 조목조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하기 시작했죠. 국내선은 김포공항, 국제선은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불과 한 몇 년을 못 갑니다. 하나씩 갑자기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해. 대만이나 뭐 일본, 중국 같은 이제 단거리들이 서서히 생기면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같이 날아다녀요. 또 하나 역할이 있죠. 김포라는 강력한 이점이 있어. 서울에서 몇 분이야. 우리 집이 저기 마포공덕인데 지하철만 딱 타면 타는 순간에 20분이야. 근데 인천은 김포에서부터도 한 20-30분을 더 들어가야 돼. 서울로 접근하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거야.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음 문제가 있죠. 김포공항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편수가 많아질수록 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많이 언론에는 집중을 하지 않는데 김포공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세컨더리 공항 개념으로의 김포공항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오늘 변뱅에서 최초로 좀 공개를 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변비행 구독자님이 오래전에 제보를 주셨던 영상인데, 와, 이때 써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종입니까? 뭐야, 우리 PD들 지금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는데 하늘 위의 호텔 A380 조종사 다 됐다. 기내에서 찍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강풍으로 인해 착륙이 불가능해 서울 김포국제공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다 와갑니다. 김포 평야 380이 김포 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야. 이거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경험하시니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찍으신 건데, 저 내렸습니다. 잘 내렸고 바람이 너무 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김포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브릿지로 안 내리고 그냥 이제 바로 이제 땅으로 내렸네. 만약에 김포가 없었으면 뭐 성남으로 가? 어떻게 거기 군공항이랑 안 될걸? 또 청주로 가? 청주가 제일 가깝죠. 청주에 다 내렸겠죠. 그럼 승객들은 뭔지야? 인천에 내려가지고 월미도에서 회 먹어야 되는데, 물론 이런 일이 비일비재도 않고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하지만 김포공항이 회항을 하기 위한 어떤 공항으로 쓰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비상을 위한 이제 공항으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때 당시 제보를 해주신 건데, 엄청난 태풍이 이미 예고가 되고 있었고 6중 안에 A380이 흔들리고 출렁이기를 반복했다. 3차례 정도 착륙을 시도했습니다만 이게 안 돼가지고 기장님이 이제 우리는 태풍 영향으로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할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 박수를 치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김포에 내려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가워했다. 이게 김포공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또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김포공항을 이전하자는 사람들의 논리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결의안을 내는 거예요. 김포 인천 통합하라 뭐 투쟁당겨 뭐 이거 있잖아. 여기에 보면은 통합하자라는 논리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원래는 김포공항은 국내선만 하기로 돼 있었다는 거야. 또 하나는
인천공항의 발전을 위해서예요. 그 단계적으로 이제 활주로 5개까지 늘리는 이제 그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인천공항이 잘 되면 연간 1억 3천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항이 되고, 이게 아마 세계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공항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합쳐갖고 더 확장시키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저 김포공항이 전용기들만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그 터미널이 따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오면은 정말 인천공항이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포공항은 아까 말했듯이 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 요 주장이에요. 그런데 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인천공항의 외연적 확장 없이도 통합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천공항이 계획대로 발전을 하면 1억 3천만 명 정도가 연간 수용이 되는데, 김포공항은 얼마냐면 연간 한 4천만 정도 돼요. 그게 일로 와. 그럼 어떻게 돼? 수용을 못하게 돼요. 안 그래도 복잡한 공항이 더 복잡해져. 그 안에서 뭔가 빠르게 환승을 하고 빠르게 일처리가 돼서 공항이 따다다닥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천공항 못 가겠어 막 이래버리면 오히려 경쟁력이 하락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슬롯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도 서울에서 제주도, 부산을 가는 여행 편수가 300편이 넘어가요,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인천공항으로 오면 공역이 감당이 안 돼요. 저 서해를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와, 강화도 통해서 인천으로 다 들어오는데,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기들이 훈련을 하는 공역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위로 바로 휴전선이 있어요. 만약에 뭐 북한이 없다면 인천이 뭐 완전히 다 바다니까 뭐 20차선 도로 뚫어놓고 이제 하나씩 톨게이트, 서울 톨게이트처럼 비행기들이 다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씩 오세요 하면 돼. 근데 지금 휴전선이 있으니까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이 작았을 때는, 이게 인천공항 할 줄 알면 비행기들이 이렇게 와서 그냥 쏙 들어갔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포인트 머지라고 해서 한번 갔다가 비행기가 꺾어서 돌아서 다시 꺾어 들어와. 대기를 할 공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비행기들이 살짝 갔다가 주차장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떴다 변비행 요 기사가 있습니다. 제4활주로 탄생해가지고 4활주로가 이제 개항을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은 비행기들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역은 한정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트럼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는 한 번 꺾었다면 이제 이렇게 꺾어. 이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국내선까지 다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스네이크 공법? 뭐 어떻게 해야 돼? 꽈리를 틀어갖고 막. 또 하나는, 야, 김포공항은 잘 되고 있는데 저거 왜 밀어? 물론 김포공항이 굉장히 노른자에 있다는 건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뭐 김포 골드라인인가 뭐 다 들어오잖아요. 거기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지어지면 어마어마한 뭐 부동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이 밀구면은 무슨 심시티처럼 빨리 감기 하면은 30분 안에 지어지나? 집이라는 게? 거기까지 가려면 공론화 과정 거치고 돈 들어가고 밀고 하는데 너무너무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서울시 재개발을 더 빨리 하시죠. 그게 훨씬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우리는 왜 글로벌 추세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지 모르겠어. 자, 해외 사례를 잠깐 보고 올게요. 근거리의 공항을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분산을 시키거나 두 공항을 경쟁시키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복수공항이라고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입니다. 하네다 공항이 원래는 이제 메인이었다가 나리타 공항이라는 게 생기면서 여기 기능을 강화하려고 다 국제선 일로 몰아넣어. 야, 근데 도쿄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둘 다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여론 때문에 하네다도 자유롭게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완전 뭐 두 개 완전 경쟁 상태에 빠져 있죠. 런던도 똑같아요. 런던도 지금 뭐 몇십 킬로 안에 공항이 몇 개가 있어. 근거리 공항을 오히려 서로 경쟁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게 글로벌 추세예요. 글로벌리한 어떤 공항 운영을 우리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도 솔직히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지금 UAM 이제 중심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된 상태예요. 인천으로 만약에 가면 인천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은데 인천에서부터 막 이거 컨트롤 할 수 있겠냐고. UAM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김포공항의 역할을 바꾸면 바꿨지 거기를 없애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저 항공인으로서. 그 이재명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직 이착륙 시대를 대비하겠다. 대형기가 수직 이착륙. 이 수직 이착륙 개념이 왜 나왔냐면요. 친환경 항공기를 만들자는 것에 이제 첫 번째 대안으로 나온 게 전기 비행기입니다. 근데 전기 비행기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일단 배터리의 출력 자체가 화석 연료를 따라갈 수가 없어. 배터리를 왕창 내면 되겠지만 그거 얼마나 무거워. 수소 발전은 조금 이제 폭발적인 힘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수소 전지를 이용한
사실 그것도 이제 수소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낮은 기압과 어떤 차가운 온도를 또 버텨야 되는 문제. 이렇게 쭉 가는 비행기가 전기나 수소로 날 수 있는 게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라고 해서 많은 비행기 회사들이랑 스타트업들이 차라리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야. 하늘을 한 택시 개념으로 이렇게 뭐 떠서 왔다 갔다 찡 이거야. 대형기 수직 이착륙 할 수 있는 대형기 시대, 이거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그게 이제 알고 하셨다면 정말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문제고, 모르고 하셨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정치적인 이제 얘기인데, 자 지금은 봐요. 민주당의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을 꺼냈고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었어. 자, 근데 아까 보여줬던 요거 있죠. 이 박모 의원이 발의했다고 했잖아. 통합을 합시다. 이 박모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야. 공항이 왜 이렇게 맨날 정치 선거판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냐면 당내 당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물론 이걸 당론으로 정하는 거는 하든 말든 그거는 당의 몫이긴 한데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아무튼 뭐 너무 답답합니다. 예, 솔직히 뭐 제 주관도 좀 들어갔고 뭐 그렇지만 뭐 좀 할 만은 해야겠어요. 총선 때 또 나올 거야 이거. 돌다리도 뭐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듯이 공항을 하나 만들고 이전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해관계자들과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논의가 진행될지는 앞으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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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